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41편 영상입니다. 온라인 보험 가입할 때 잘 안 돼서 전화로 설계사를 연결해주면 그것도 온라인 보험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3년 전 영상에 2+1이 있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표적 항암 치료 이런 특약 엄청 유도한다. 그런 이야기가 또 있어서 말씀드려보고, 노후 준비 위해서 연금보험은 어떤가요? 연금저축보험 말고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어떤가? 그런 질문이 있어요. 또 20년 납 중에 10년 남은 보험 2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그런 질문이 또 있고, 실비를 가입했는데 만기가 60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거 어떤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한번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합니다. 온라인 보험이라고 따로 있나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설계사분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다이렉트 보험이 온라인 보험이죠? 제가 보험담화 통해서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하는데, 그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거, 또 모바일로 가입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온라인 보험이죠. 근데 가끔 가입이 안 돼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보면 설계사를 연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거랑 같은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는 걸로 인도를 해준 거라서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완전히 같은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머리 터질 뻔했지만 설명 간결하게 해주셔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4세 여성, 기존 심근경색 진단비가 3천이 있고 뇌출혈 5천에 3년 전에 또 추가를 하셨나봐요. 허혈성 1천, 뇌혈관 1천, 심뇌혈관 수술담보 1천 추가했습니다. 어떤 걸 줄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44세시니까 암진단비 5천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뇌심장 쪽 3천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뇌출혈 5천으로는 좀 부족하다. 심장은 급성심근경색 3천 있으니까 괜찮고요. 뇌졸중 이상은 준비를 해야 이게 뇌경색까지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뇌경색이 이제 막히는 거고, 출혈이 막혔다 터지는 거고, 근데 이제 막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뇌졸중을 준비하면 뇌경색, 뇌출혈 다 포함하니까 뇌졸중 이상은 3천을 만들자. 그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뇌혈관이 지금 1천 있으니까 뇌졸중 이상으로는 지금 1천이 준비가 된 거예요. 또 수술비 담보가 뭐 1천 있으면 그걸로 또 1천 추가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진단비 위주로 뇌졸중 3천을 맞춰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에 가입한 거에 추가는 안 되니까 새로 잘 가입을 하시고 이걸 해지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유지하면서 뇌졸중 3천, 그리고 암진단비 좀 부족한 거 가입하면서 하나 새로 가입하고, 그리고 3년 전에 가입한 거를 해지하는 방법, 그런 것도 좋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좀 줄여보실 생각이 있으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고 2+1 3년쯤 지났는데 아직도 유효한 내용인가요? 표적치료 항암을 엄청 유도하네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2+1 당연히 유효합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면 실비 하나,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하나, 2개만 가입하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1으로 정기보험 하나 더 가입하자. 온라인으로. 건강 관련해서 보험은 이렇게 2+1 3개만 가입하면 된다. 거기에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한다? 그럼 운전자 보험 가입하고, 내가 화재보험에 니즈가 있다? 그럼 화재보험 하나 가입하고, 둘 다 10,000원씩 정도면 되니까요. 보험은 그걸로 끝 아니냐, 그런 거죠. 표적치료 항암은 제한적인 거예요. 특별한 그 상황에 해당이 돼야 지급하는 거고, 또 갱신형이잖아요. 그런 것보다 그냥 암에 걸리면 그냥 무조건 지급하는 일반 암 진단비를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추천 안 합니다. 그냥 일반 암 진단비를 넉넉하게 넣으세요. 그리고 뇌 쪽, 심장 쪽 진단비까지는 좀 넉넉히 넣으세요. 거기에 10,000원 정도 더 낼 수 있으면 후유장애 좀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든 화재보험이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이든 가족 일배책 정도만 추가하세요. 보험은 그걸로 끝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입장이라서 크게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영상 많이 보시고 리모델링 한번 진행해 보세요. 자, 보험에서 연금보험 상품은 어떤가요? 가입 나이는 49세입니다. 연금저축 아니고 그냥 연금보험이에요. 월 200씩 10년 납입 상품이라고 합니다. 보험 설계사가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고 하고, 목돈 필요할 때 쓰면 좋다고 한다. 10년 만기 납하고 80세 연금 타는 거라 하는데 연금 시기는 당겨도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1회차 납입했고 청약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처리하는 게 맞는 거겠죠? 제가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도 이거 나름의 니즈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보험으로는 저축하지 말자. 연금보험이 뭐예요? 결국 내 보험료 쌓아서 그걸로 저축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영상도 많이 만들지만 연금저축 펀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연금저축 펀드 우리가 할 때 수수료, 어차피 장기로 투자되고 장기로 이제 굴려야 되는 것들은 수수료 1%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 세팅값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연금저축할 때 우리가 수수료 0.1% 줄여보려고 1%도 아니에요. 0.1% 줄여보려고 ETF 수수료 조금이라도 더 싼 거 찾고 막 그렇잖아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매월 수수료를 10에서 15% 20% 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이게 원금이 대체 언제 되는데요?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저축이다라는 거예요. 보험으로 하는 저축이. 보장도 들어있고 나중에 뭐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말은 많아요. 근데 수익이 너무 늦게 난다. 그만큼 시간을 소모하는 거예요. 원금 될 때까지 7년, 10년 그만큼의 시간을 이미 다 깎아 먹었다라는 거죠. 노후 투자 상품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보험으로 하는 저축이 그런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또 길다 보니까 도중에 너무 많이 해지하시잖아요. 원금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보험으로 하는 연금 상품, 저축 상품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험 두 가지를 가입하셨는데 둘 다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인가 보세요. 근데 10년 납입을 하셨대요. 둘 다. 이거 유지할지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이십니다. 여기는 수술비 특약 같은 거 포함되어 있는 보험이고요. 여기는 진단비들이 좀 들어있네요. 급성 심근경색 2,000, 허혈성 2,000, 뇌졸중 2,000, 뇌혈관 2,000. 괜찮습니다. 보험료도 싸요. 혹시 갱신형이 아닌지 그거는 좀 잘 보시고 비갱신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해지해야 되냐, 뭐 수술비 특약을 다 빼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지금 뭐 15,000원이고 22,000원 밖에 안 해요. 뭐 갱신형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냥 이미 10년 납입했기 때문에 사업비 빠질 건 거의 다 빠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낼만한 형편이면 그냥 내고 끝까지 유지하고 혜택 보자.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는 별도로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실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 100세 만기를 80세 만기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료 좀 더 줄이고 완납하고 혜택을 보자. 얘도 100세 만기를 80세 만기로 줄이고 완납하고 혜택을 보자. 보험료 좀 줄이자. 80세 만기 해도 괜찮다라는 게 납득이 되시면 제 영상 많이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이 영상 태아실비보험 영상 보시고 온라인 가입하려다가 온라인 가입이 거절당하셨나봐요. 보험사 측에선 아이 태어나고 실비 다시 신청해 보라고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실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온라인 가입 안 됐다고 아이 출산하고 나서 가입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설계사 만나셔서 가입해주는 회사에 그냥 가입을 하자. 그게 가장 좋다. 심사 조건이 온라인보다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는 게 조금 더 완화돼 있으니까 설계사 만나서 출산 전에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출산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실비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비 가입하고 보니 만기가 60세래요. 1년 전에 큰 병 걸려서 계속 관리도 필요한데 60세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언제 가입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가입하신 거라면 근래에 가입하셨으면 보험료는 1년마다 바뀌고 만기가 그냥 5년 재가입 상품이라서 5년 만기가 돼서 그렇게 된 걸로 보이시는 겁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금 4세대 상품 가입하셔서 5년 재가입 상품이면 5년마다 자동 재가입 됩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년도에 2세대 실비 가입했었는데 입원비만 5,000이고 골절비, 수술비는 보장이 없습니다. 부족한 다른 암보험 추가할 때 이 특약 같이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실비로 전환하는 게 나을까요?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2012년도 2세대 실비시면 입원, 통원, 약제 그렇게 가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질병, 상해가 다 그렇게 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하세요. 골절비, 수술비가 특약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런 특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차피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는 거잖아요. 병원 치료할 때 뭐 골절됐으면 골절하는데 치료하는 비용, 수술했으면 수술하는 비용, 그 비용이 병원비, 토탈 금액에 다 녹아 들어있는 거고 그 토탈 금액의 80%, 90%를 지급하는 게 2세대 실비시니까 실비에 이 보장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더 추가는 안 해도 저는 되겠다. 실비가 잘 가입되어 있는 건지 그것만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공부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